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국내외에서 간식, 라면, 즉석밥, HMR 등의 구매가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르던 기간 자사몰 CJ더마켓에서의 가공식품 매출은 84% 급증했다. 특히 햇반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주문량이 늘면서 평소보다 출고량이 2.5배 증가했다. 밀키트 브랜드 쿠키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매출이 20% 상승했다. 해외에서의 매출도 호조세다. 주력 시장인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비고 왕교자 만두와 햇반의 매출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슈완스 냉동 피자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에서 품절 사태로 빚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농심의 1분기 매출은 전년비 11% 증가한 6,515억 원, 영업이익은 64% 늘어난 518억 원으로 예상된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왔던 짜파구리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은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라면의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 2월 짜파게티의 해외 매출은 총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약 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해외 매출 비중에서 47.3%를 차지했다. 3월에는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본격 확산되면서 라면이 사재기 물품에 포함됐다. 국내 일부 지역과 중국, 미국 등에서 물량이 동이 나기도 했다. 현재 농심은 국내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생산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돌리고 있다. 스낵 부문도 국내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1분기 국내 스낵 매출은 4%, 해외 매출은 3.1%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정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에서 라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월 중하순에는 주력 브랜드의 주문량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했을 정도였으며 스낵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1분기 매출 5,448억 원, 영업이익 85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0.4%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간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과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초코파이 등 하이류와 스낵류는 조리 과정이 없고 포만감이 커 중국, 러시아 등에서 비상식량 개념으로 사재기 효과를 봤다. 1분기 중국에서 스낵 파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김스낵 매출도 확대되며 8% 이상 매출이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매출 호조로 매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수 사업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중국 생수 사업 진출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해외 진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내 수요도 예상보다 저조해 현재 제주도 공장의 생산은 중단된 상태다. 박상준 기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간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과자 수요가 예상보다 좋았다며 중국의 경우 주요 경쟁사의 생산 시설이 완에 집중돼 있어 소매 채널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으로 시작된 짜파구리 열풍에 이어 놀면 뭐하니? 락기남의 사리곰탕, 안성탕면 등이 등장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됐다. 그 결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한 6,158억 원, 영업이익은 2.69% 증가한 325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4억 원이었다.
지난해 5월 기생충 개봉 후 짜파게티 매출은 2분기 기준 451억 2,800만 원에서 3분기 477억 9,800만 원으로, 너구리 매출은 2분기 209억 2천만 원에서 230억 2,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놀면 뭐하니? 에서 유산슬라면이 방영된 이후 사리곰탕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상승했다. 럭키남 방송과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약 7주간 안성탕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올랐다. 이 기간 한 대형 마트에서는 주간 라면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매출 성과에 힘입어 농심은 짜파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럭키남 강호동과 손잡고 안성탕면이 모딜슈머 라면에 가장 적합하다는 콘셉트로 CF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짜파구리를 비롯해 유재석의 유산슬라면, 강호동이 굴라면, 백종원의 고기짬뽕 라면, 뉴이스트 백호의 된장라면 등 셀럽표 라면 따라잡기가 유행이다. 그뿐 아니라 매운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는 팔도 비빔면 삼양 불닭볶음면, 매운맛 덕후들에게 인기 높은 팔도 틈새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짭조름한 짜장 맛을 즐길 수 있는 GS25 공화춘 삼양 간짬뽕, 된곰탕으로 불리는 삼양 된장라면, 농심 사리곰탕, 칼칼한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팔도 틈새라면, 농심 멸치 칼국수, 짜파구리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삼양 볶음 간짬뽕, 삼양 짜짜로니처럼 두 개의 라면을 섞어 끓이는 레시피도 화제다. 라면에 달걀이나 파, 마늘을 넣는 것에서 시작된 모딜슈머 라면은 라면 시장 성장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돈 없는 자취생의 한 끼로 여겨지던 라면이 다양한 업글 레시피를 쏟아내며 푸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2009년 7월 신종플루 발생을 전후하여 6개월씩 비교했을 때는 특히 홍삼 제품 구매액이 57% 급성장했다. 홍삼 제품은 전년 동기간 비교 시에도 28% 증가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본격 발병 전후 7개월씩 비교하면 비타민 등 기타 건강기능식품이 15% 성장했다. 홍삼 제품은 2009년 신종플루 때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줄었지만 8%의 높은 성장을 이어갔다. 전년 동기간과 비교 시에는 비타민 등 기타 건기식은 26%의 큰 성장을 기록했다. 칸타 관계자는 신종플루 때와는 다르게 2015년에는 오히려 홍삼을 제외한 건기식 제품으로 새롭게 구매자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며, 면역력 강화 건강기능식품 대표 주자였던 홍삼은 2009년 신종플루 때 많은 관심과 함께 큰 성과를 보였지만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홍삼 외 기타 건강기능식품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 베이징에서 자사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고대로 갤럭시 A8s가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A8s의 출시일을 이달 21일이라 밝혔습니다. 이 공개된 갤럭시 A8s는 삼성이 지난 11월 삼성 디벨로프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죠. 에서 선보인 인피니티 O 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전면부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돼요. 덕분에 6.4인치 노치 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이 단말기 대비 화면 비율이라는 게 SB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90%를 넘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710 칩셋이 탑재됐으며 8기가 램 그리고 128기가 저장 용량과 이 3400mAh의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카메라는 이 후면에 그 몇 개가 들어갔냐? 3개. 2400만, 1000만, 그리고 500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가, 그리고 전면에는 2400만의 싱글 카메라가 장착됐죠. 물론 당연히 빅스비도 탑재될 거예요. 하이 빅스비. 이 제품에는 삼성전자가 그간 고집해왔던 이어폰 단자가 제외됐습니다. 이는 삼성이 추후 이어폰 단자를 포기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내년 2월에 공개될 이 갤럭시 S10도 이어폰 단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이 A8s는 철저하게 중국 시장 공략을 목표한 중저가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은 과거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브랜드로 꼽혀왔었어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화웨이와 샤오미, 비보, 오포 등 이 토종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1%도. 안타깝죠. 이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죠. 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0.7%였습니다. 삼성전자 이 권계현 중국 총괄 부사장은 이날 언팩 행사에서 이 제품을 통해 이 중국 내 다른 브랜드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삼성전자의 이 기대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 기업으로 거듭난, 최대라기보단 2위죠. 애플을 제친 화웨이도 이달 중 이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중국이 정부 얘네들이 너무 밀어줘가지고, 화웨이는 오는 이 17일 노바 시리즈 신작 노바4 공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갤럭시 A8s와 마찬가지로 6.4인치 화면에 홀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이 화웨이 외에도 그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홀 디스플레이 이 폰 출시를 다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LG, 애플도 올해 홀 디스플레이 특허를 취득했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2019년부터 노치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끝나고 홀 디스플레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폴더블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A8s가 중국 시장 점유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홀 디스플레이 시대 본격화에 선두에서 좋은 평가를 제발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